저 학창시절에 진짜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거의 설계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뭔가 슥슥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은 교수님이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항상 성적을 잘 받더라고요. 학창시절 때는 그냥 좋겠다, 부럽다 뭐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멈췄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유튜브랑 라이노 카톡방 뭐 요런 거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보였는지. 단순히 운이 좋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걸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직원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업무도 다 끝나 있고 뭐 고가까지 잘 받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한 7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건축이 그냥 놀이인 친구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와이 가서 뭐 서핑을 한다거나 아니 뭐 일본에 가가지고 돈키호테 가서 무슨 물건을 살까 뭐 요런 생각만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여행을 가도 건축적인 영감을 받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해 가고 사진 찍고 막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어떤 건축가가 설계했고 그 건축가의 대표작은 뭐고 막 이런 거부터 전부 다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건축 사례들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죠. 그 건물에서 느낀 공간감, 뭔가 그런 벽의 재질이라든지 그런 질감까지 전부 다 건축적 영감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뭔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건축적, 공간적인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숙소를 찾는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싼 숙소들, 에어비앤비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해볼 만한 호텔, 느낌 좋은 스테이 뭐 요런 데서 묵는 거죠. 그래서 놀고 뭐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히려 설계실에서 막 머리 싸고 고민하던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왜냐면 뭔가 건축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선 하나를 긋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부여되고 그 말에 설득력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다, 여행 간다. 그냥 이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나랑 다르구나. 진짜 건축을 좋아해가지고 스터디를 그냥 계속 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인스타 피드 있잖아요. 건축물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노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로 어떻게든 사례 이런 거 케이스 스터디 막 해보고 디자인 스터디 해본다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그 작업 시간이 작은, 그냥 일을 진짜로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계실에는 거의 발표할 때만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모형을 만들 때나 오거나, 교양 수업 끝나고 한 3, 4시쯤에 설계실 잠깐 들렸다가 뭐 한 6시면 그냥 집에 가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 가서 잠 푹 자고 오는 그런 친구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방학 때 공모전 막 2, 3개씩 나가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작업 효율이 말이 안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컴퓨터로 캐드 치고 모델링하고 막 모형 만드는 그런 시간은 이제 보여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진짜 건축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냥 교양 수업에서도 그냥 끄적끄적 그냥 설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막 하고. 그냥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교양 수업을 듣는 건데 머릿속으로는 설계 생각만 하는 거죠. 뭐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산책을 가거나 뭔가 맛집을 가거나 뭐 달리기를 할 때라도 약간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건축, 이 내 거 아이디어 전개를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설계에 어떤 아이디어를 해볼까? 아니면은 그 공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는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실제 컴퓨터 작업은 생각이 끝난 그 결과물을 빠르게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친구들의 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소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어떤 훈련이 조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다이어그램화 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사고의 확장이나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서울대 학생이었나 전교 1등 학생이었나 전국 1등인가 그 친구가
침대에 누워서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다르잖아요, 저랑 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되게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양 시간에 뒷자리에 좀 앉았으면 그때 막 한참 폰 게임하고 애니팡하고 카톡하고 막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 본인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 완전히 몸에 배어버리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왜냐면은 설계실에 사실 컴퓨터를 켜고 앉아 있어도 딴짓을 하는 게 뭔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전개를 해나가냐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업이 엄청 조금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의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관계를 잘 쌓아놓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학과 하면은 흔히 말해서 직속 후배, 직속 선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놀았고 설계가 총 15주 정도라고 한다면 10주가량 놀았습니다. 그 설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진짜 놀았어요. 근데 결과는 기가 막히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선배가 펜을 만들어주고 후배들이 모여서 모형 만들어주고 그럼 아웃풋이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건축학과에서 사실 마감을 30번 쳐본 사람이랑 뭐 한 35번 쳐본 사람이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실무에 나와서 그 실력 같은 게. 근데 마감을 0번 쳐본 사람이랑 5번 쳐본 사람, 그러니까 패널을 5번 만들어 본 사람이 0번 만들어 본 사람, 그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5번의 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학년일 때는 차이가 막강해요. 그래서 선배의 그 도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노력을 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관계를 잘 쌓는 그런 노력을 해간 거잖아요. 왜냐면은 선배들도 아무나 다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쁘거나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친구들 도와주기 마련이거든요. 그 선배와 후배 관계를 쌓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 네 번째 케이스는 선배 후배와의 관계도 잘 안 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주까지 놀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물을 기가 막히게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바로 외주를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거죠. 투시도 작업 맡기고 모형 제작 업체에 맡기고. 이게 지금 이제 완전 실무에 나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학교 교육의 목적은 본인이 모델링을 하고 패널을 만들고 그런 표현 능력을 기르고 내가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학 교육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실력이고요. 우리가 외주를 맡기는 걸 배우러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를.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가 공정하냐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아버지가 설계사무소를 하세요, 만약에.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저녁 시간대마다 본인 설계 얘기를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오늘 컨셉은 어땠고요, 아이디어는 어땠고요, 이랬을 때 이런 크리틱을 받았고요. 그 이야기를 밥상머리마다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매 저녁마다. 그 친구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직업을 가진 부모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랑 차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뭔가 조금만 더 오바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오른손이 불편해요. 그래서 칼질을 못해. 칼질이 좀 부족해. 그 친구들도 모형을 자기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건가요? 그 친구들은 외주를 써도 될까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회에서는 어떻냐? 사회에서는 반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설계 프로젝트에 인원을 100명을 넣어요. 100명을 넣든 200명을 넣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 근데 쟤는 200명 넣었는데 저는 2명 넣었는데 저한테 점수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만약에 있어요. 그 친구가 뭔가 프로그램 강의 같은 걸 만약에 뭐 배웠어요. 실력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저 현상설계 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쟤 저거 반칙이에요. 저거 돈 주고 배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여기에서 뭔가 좀 사고를 더 나아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뭐 만약에 5억짜리 설계를 5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5개, 5억짜리 5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건축주랑 이렇게 미팅하고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해라 라고 지시를 5명의 PM이랑 일을 한다면은 그 설계 도면을 내가 안 그렸으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게 대학교 공부랑은 약간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게 직접 말로 하기가 좀 불편한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영상에서의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상 인생은 매우 불공평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어땠고 제가 어쨌고 내가 설계를 좀 더 했는데 쟤는 노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A+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학창시절 때 좀 잘 몰랐어요. 노력하면은 당연히 내가 더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5번째 케이스. 자기가 설계한 거를 과시하지 않는 케이스인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설계실에서 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얘가 설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쉰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속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말을 안 하는 타입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카페에 간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자기 작업을 한 건데 뭐 거기서 뭐 카페를 가는 거가 아니라 나 거기 작업하러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뭔가 굳이 막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정들을. 그런 거 뭐 솔직하게 세세하게 나한테 말해준다고 뭐 제가 점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어차피 매주 수업 때 PT 발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 설계실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건 약간 허세이기도 하고 그냥 겸손해서 말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아유 아니야 나 작업 얼마 안 했어. 나 주말에 놀았어.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가 듣기에 훨씬 좋잖아요. 나 주말에 18시간 동안 작업했어. 나 3일 밤새 가지고 모형 만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뭔가 좀 압박감 느끼고 좀 불편하잖아요. 뭐 학창 시절에 전교 1등이 나 공부 안 했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 친구가 겸손하게 아니야 나 작업 안 했어 뭐 이렇게 했다고 작업을 실제로 안 하고 쟤도 놀았는데 저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는 어디선가는 작업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팀플로 해가지고 내 작업량 얼마 너 작업량 얼마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굳이 말 안 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우리가 봤을 때 노는데 성적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결과는 최종 판넬 퀄리티 뭐 이런 거에서 사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는 있는 거죠. 6번째 케이스는 그 방금 말한 거에 좀 반대, 악용하는 경우죠. 내가 얘를 진짜 속이려고 작업을 조그만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방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본인 말로는 작업을 안 했는데 놀았는데 성적을 매번 잘 받는 그런 친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 케이스랑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봐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의 친구가 있고 얘는 이 새끼 나 속이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사람 개인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나쁜 거죠. 그 심지어 또 막 어떤 경우에는 야 우리 이번 주차에는 요만큼만 해가자 막 이러고 자기는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야 너 뭐 이렇게 많이 해 너 혼자 뭐해 하면서 괜히 민망 주고 놀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속이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주장으로는 얼마 안 하고 나는 놀았는데 성적은 잘 받네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적인 그런 숙련도가 매우 높은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학창시절 때 이렇게 해서 설계실에서 맨날 노력하고 막 많이 이렇게 설계를 안 했으면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빠르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7번째 케이스에 속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나머지 능력들이 다 떨어지고 프로그램 능력은 좋으니까 조금만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스케치업을 가지고 비정형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라이노에서 막 진짜 창문 패턴을 막 다 그리고 있다. 그런 거 이제 그래서퍼 쓰면 좀 더 편하고 그런데 돼지 모델링을 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퍼 플러그인 써면 되는데 이런 걸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노력한다고 그걸 우리가 잘한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토샵으로 돼서 필터를 넣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단시간에 빨리 만드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든지 스케치업 루비들을 배워보는 걸 수도 있고 라이노 그래스하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라이노 그래스하퍼로 모델링을 하는 게 나는 디자인 과정에서 좀 좋은 것 같다. 그걸 레빗 써가지고 모델링 해놓고 평입단면도 한 번에 빨리 뽑아내는 거 요런 거 다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업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손도면 그리는 거랑 캐드 치는 거랑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학교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실무 나와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 다루는 사람들이 결과물도 많고 만약에 뭐 케이스 스터디 막 해오라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해오고 PPT 같은 것도 빨리빨리 만들고 아웃풋이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 케이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모든 능력이 다 뛰어나야만 프로그램적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고 정리도 해야 되고
어떤 영감이나 건축적인 것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뛰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이 방향이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방학에는 뭐 라이노랑 그래스퍼 강의를 들어보겠다, 아니면은 이번 일요일 1시부터 4시까지는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봐야겠다,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뭐 과거 작품을 내가 한번 다시 포토샵으로 그 리터치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학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감도 안 잡힌다, 만약에 이런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직장인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좀 베이스되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좀 근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CG, 3D 이미지 보여야 되고, 그 3D 이미지로 뭐 어쨌든 렌더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렌더링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수예요.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주든 이미지로 보여주던.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결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 2D 도면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모델링 프로그램,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3D로 건축주를 설득할 때 이미지로 보여줘야 되니까 모형도 좋지만, 그 모든 어떤 그런 요즘 2025년에 하는 이런 건축 활동에 있어서 3D 프로그램은 정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 실력을 높여놓으면은 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배워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효율적인 거 찾아야 되고, 뭐 새로운 모델링 툴 나오면 그거 써봐야 되고, AI 써봐야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열어두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제 학생 중에 건축학과를 좀 늦게 들어와서 1학년 끝마치고 2학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25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말로 하자면은 제 라이노 그래스퍼 강의를 듣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 건축에 있어서 그 기본 베이스가 모델링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설계를 대하는 아이디어 발전 과정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 전후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 자신감이 본인에 대한. 우리가 무슨 천재처럼 엄청나게 막 뭘 잘해보겠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실력을 7번 케이스처럼 해 나가야 되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의 학생의 인터뷰를 보고 싶으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과 같은 주제 이런 거 마음에 드셨다면, 아니면 건축 트렌드 이런 거 혹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